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18강 이벤트 매니지먼트 기능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뭐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학기 우리가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 영화를 두 편을 봤습니다. 그 극장에 가서 물론 뭐 요즘에 극장 가서 영화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극장이 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원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원래 사람이 별로 없는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 전에도 제가 영화 보러 가면은 보통 그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어떨 때는 혼자 본 적도 많고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은 거의 혼자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근에 5개 중에 딱 한 개만 예, 한 10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저 혼자 봤습니다. 그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본 영화가 두 개라고 했는데 그 한 개가 이제 슈팅걸스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어쩌다 아스날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축구 영화인데 뭐 잠깐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슈팅걸스는 한국 영화고요. 어쩌다 아스날은 이게 프랑스 영화입니다. 근데 두 영화 모두 축구에 관한 영화고 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슈팅걸스는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게 그 전라북도에 삼례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삼례가 어디 있냐면은 그 익산하고 전주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무궁화호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익산에서 한번 쓰고요. 익산역이 좀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삼례역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전주역에 서요. 그러니까 음, 익산에서 전주까지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쯤에 있어요. 한 15분 만에 한번 씁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죠. 물론 뭐 거기 이제 그 대학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석대학교라고 그 여기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시도 아니고요. 그 군이죠. 삼례군. 그 전주 그 전북 현대 축구팀 있잖아요. 그 팀의 경기장을 가려면 그 삼례역이 더 가깝습니다. 전주역보다. 하여튼 그런데 그 삼례라는 그 동네에 그 삼례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저도 뭐 몰랐는데 이제 영화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삼례여중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이제 동네가 작고 학교도 뭐 규모가 크지 않을 테니까 그 축구부에 학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축구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그래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크게 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심기일전해서 감독도 정신을 차리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승을 한다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너무 좀 뻔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포츠 영화에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 약팀이 예, 뭔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똘똘 뭉쳐서 예, 그 강팀을 꺾고 우승한다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줄거리가 있고 또 이제 그 스포츠 영화의 그 굉장히 그 상투적인 그 문법이 뭐냐면은 이 싸움이다 자기들끼리 팀원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친해지고 정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정한 우정을 쌓는다 뭐 이런 내용도 꼭 양념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데 이 영화는 뭐 축구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간 어설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냥 예, 연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뭐 극장에서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뭐 IPTV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혹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그 특징이 그 여자 축구부잖아요. 예. 여자 중학교 축구부 게다가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우리나라 뭐 프로축구도 잘 안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그 뭐 여자 중학교 축구 선수들 얘기를 뭐 뭘 영화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여자 축구 선수들 보면은 다들 이제 그 다들 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이제 예,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예,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애도 있고 이제 그 아버지는 축구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뭐 때려쳐라 막 이러고 예. 또 주인공 격인 그 애는 음, 아버지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없고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갔어요. 예, 집을 나가서 이제 재혼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 애가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데 찾아가는데 엄마가 이제 알아보죠.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아는 척을 안 해요. 예. 뭐 그렇다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처가 다 있어요. 이제 애들이 또 한 명은 네, 또 한 명은 이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축구화를 못 사 신어가지고 예, 축구화가 이렇게 그 망가진 축구화를 그냥 신고 시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이래요. 하여튼간 예. 다들 좀 어렵죠. 그래서 뭐 회비도 못 내고 예.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 그 한 10년,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역도 영화가 있어요. 여자 역도부를 그린 영화가 그 킹콩을 든다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이범수가 그 감독으로 나오고 예.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그 이 영화도 싫어하고 그 얘기도 싫어하고 그 이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나중에 그 돌아가시거든요. 그 실제로 섬녀여중 그 감독님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실화니까 예, 뭐 감동 실화이긴 한데 사실 뭐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성이 축구를 하는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 예, 그 자체를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게 뭔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스포츠 영화에서 여성이 축구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혼자 봤습니다. 저는 그거 한 좌석은 90개 되는 영화관인데 혼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쩌다 아스날이라는 영화는 이건 프랑스 영화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좀 그 잘 만들었어요. 예, 영화가 괜찮아요. 이건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특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볼만합니다. 예. 이게 뭐 극장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이것도 아마 상영관도 매우 적고 그런데 어, 역시 이 영화도 그 아픔이 있어요. 그 가정에 이게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다 이게 좀 상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인공 꼬마애가 있는데 예, 테오거든요. 이름이 테오. 근데 얘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예, 그 시골에 프랑스의 한 시골에 그냥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해요. 근데 제일 잘해요. 그 팀에서 예, 제일 잘하는 애인데 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예, 이혼을 했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 외국으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엄마 아버지 다 일자리를 잃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 엄마는 재혼을 했습니다. 딴 남자랑. 예. 그래서 이제 이 애도 엄마랑 같이 살아요. 예. 그런데 가끔씩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문제 인물이 아빠입니다.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하고 예,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실직한 이후에.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축구하는데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립니다. 막 그 심판을 막 심판한테 항의를 하고 막 딴 학부모랑 싸우고 뭐 이런 하여튼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철이 덜 들었어요. 하여튼간. 예.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얘가 축구를 잘하니까 어, 그 아스날 스카우트가 보러 옵니다. 얘 하는 거를.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하긴 하는데 너무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래요. 선수가 테오가 아니 메시도 키가 작고 그리즈만도 키가 작고 키는 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 스카우트가 하는 말이 키 작은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 좀 우리가 뽑긴 좀 그렇다. 실력상.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쪽에서 이제 감독하고 아버지가 이제 기대에 차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스날 스카우트가 막 얘기를 하니까 명함을 딱 주니까 또 끝나고 그래서 됐나 보다 이제 뽑혔나 보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안 뽑혔잖아요. 알잖아 자기가 테오가요. 근데 테오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빠 저 뽑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그 감독은 되게 좋아하죠. 막, 경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기뻐하고 근데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네, 달라져요. 그 아들이 아스날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제 영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 네. 그러니까 영국을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못 갈 텐데 이제 프랑스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새엄마 새아빠하고 엄마는 못 가니까 아빠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근데 아빠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혼 조정 상태고 양육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직업이 있어야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직업을 구하고 예. 또 술도 끊어야겠지? 이러면서 막 술도 끊고 이럽니다. 아빠가 달라지니까 연습도 같이 하자 우리 내가 가기 전까지 이러면서 아들이 너무 기뻐요 그게. 아빠가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거짓말로 하는 건데 그게 뽀록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그래서 아빠가 알게 되고 이제 아빠가 실망을 해서 도로 술을 마시고 예, 그러죠. 그런데 예,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 영화니까 보통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하고는 약간 문법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영국 감독 중에 켄 로치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노동자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잘 그린 감독이 있는데, 어, 그 사람 영화에도 이제 축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하여튼간, 오히려 그 사람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사회에 대한 약간 고발, 그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축구 영화이면서도,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여서 잘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한번, 예, 시간이 나시면은, 혹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시기 바래요. 한국어 제목은 어쩌다 아스날이고요. 영어 제목은 Of Love and Lies. 그러니까 사랑과 거짓말에 관해서 뭐 이런 얘기고요. 프랑스어 제목은 이게 푸르미인데 푸르미 F-O-U-R-M-I 이게 이제 개미라는 뜻이에요. 개미. 이게 이제 영화에서 보면 꼬마 테오의 별명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왜 제목이 개미인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영화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늘 수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시험으로 몰아보자. 그 중간고사 대체할 과제 말고 시험으로 몰아때려서 보자고 하는 쪽이 더 많았어요. 한 6대4 정도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딴 학교에서 그 공리주의라는 게 있죠. 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공리주의의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 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예, 근데 뭐 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없고요. 그 기말고사가 배점이 50점이 됐습니다. 날국질이 나네요. 네. 죄송해요. 그 기말고사가 원래 55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부담이 커서 5점을 줄여가지고 그 스포츠 이벤트 분석에 5점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분석이 20점이 됐고요. 15점에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50점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일기자료 3번 남았고요. 그렇죠? 3, 4, 5. 예, 이게 답니다. 물론 뭐 출석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계획을 잘 봐두시고 스케줄을 짜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기말고사는 6월 26일 날 보려고 합니다. 이날 금요일인데요. 예, 시험은 학교에서 봅니다. 교실에서. 그리고 예, 그 오픈북 아니고요. 예,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을 혼합해서 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의 문제나 뭐 이런 거는 범위나 이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예, 문제를 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고 그래서 읽기 자료가 3번이 나왔는데 이번 주 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죠. 다음 장에서. 자, 이번 읽기 자료는 논문이에요. 예, 논문이 좀 어렵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논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기 통계 분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뭐 한국말로 된 거 읽으시면 되니까 자 이제 이 논문이 뭐에 대한 거냐면은 그 2018년 동계 올림픽 때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그 패럴림픽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올림픽. 예. 그 패럴림픽에 관한 거예요. 그 동계 패럴림픽 뭐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일종의 이벤트 분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벤트 그 패럴림픽을 그 어떻게 마케팅했나 그 과정을 그 조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보면은 중간쯤에 그 동계 패럴림픽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회 개막 전 그리고 개막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뭐 이제 세 개로 해가지고 이제 전 가운데 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2개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 2개의 그 과정을 보시고 네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가지고 2개를 보시고 그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하시고요 일단 전후로 나눠서 요약을 하고 이에 대해서 평가를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뭐 어때서 뭐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왜 했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고 요약해서 평가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분량은 1장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처럼 뭐 너무 이거에 너무 그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읽는데 1시간, 그 숙제하는데 한 1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읽기 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읽기 자료가 이제 3개를 했으니까 2개가 남았네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에이전시 경영의 기능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경영이나 마케팅 에이전시, 뭐, 얘네들이 보통 이제 에이전트 업무를 주로 하죠. 예, 근데 그거는 여기선 뺐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넣었었는데. 자, 이벤트 개발과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음,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위에 보면은 이제 X자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ESPN X 게임이라는 거고요. 제 얼굴 옆쪽에 있는 게 이제 ESPN에서 월드 시리즈 포커라는 걸 합니다. 자,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뭐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 먼저 X 게임부터 얘기를 하면은 X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 X가 익스트림, 익스트림이라는 게 극단 이런 뜻이잖아요. 뭐 끝까지 간다 이럴 때 익스트림. 그 익스트림이 물론 2로 시작하지만 알파벳은 X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드니까 익스트림에 X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예. 그래서 이제 X 게임이라고 불러요. 이 X 게임이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여름에 만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여름이 이 스포츠의 농한기예요. 예. 한여름이 특히 이제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미디어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NBA 플레이오프가 보통 5월에 시작하거든요. 예, 5월에 시작해서 한 6월쯤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4대 프로 스포츠 중에 야구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예. MLB가 물론 있지만 그때는 또 정규 시즌이니까 이게 좀 뭐 포스트 시즌도 아니고 예, 그렇게 집중도가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대학 스포츠도 그때 안 합니다. 대학 스포츠는 양대 산맥이 풋볼하고 농구인데 둘 다 안 해요, 그때. 물론 야구를 하긴 하죠. 예. 야구 결승전이 그때 있는데, 등간, 예. 그거 ESPN이 중계하고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이벤트가 없어요, 그때. 중계할 만한 게. 여름에. 6월쯤에 특히. 6, 7월, 8월 이렇게 3달 동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ESPN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뭐 때워야 되는데, 시간을. 응? 할 것도 없고, 응? 맨날 야구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뭘 개발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아예 그러면 이벤트를 아예 만들어서 그걸 중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만들지?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 X게임을 한 거죠. X게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묘기도 부리고, 이런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미네아폴리스라고 미네소타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한 X게임이거든요. 경기장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이게 경기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실외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야구장 같은 데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제 롤러 블레이드인지, 롤러 스케이트인지를 타고 이제 막 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하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보겠죠,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ESPN이 말하자면 틈새 시장으로 약간 농한기에 시험 삼아서 그래, 우리 젊은 층이 좀 즐겨서 보고 할 만한 이런 스포츠 없나? 좀 이렇게 비는 시간도 때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스포츠가 이거예요. 이게 시청률이 잘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계속 합니다. 여름에 해서 잘 되니까 자, 그럼 겨울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콜로라도 있잖아요. 락키 마운틴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노우보드 이런 걸로 하죠. 스노우보드로 묘기하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가 최근에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마운틴 바이크 있잖아요. 산악 자전거. 마운틴 바이크도 이제
그 올림픽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스포츠도 바뀌고, 예, 미디어도 바뀌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ESPN이 그 비는 시간을 X게임으로 일단 채웠어요, 어느 정도. 예. 그리고 포커. 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론에서는 얘기했었는데 포커가 스포츠는 아니죠, 솔직히. 예, 이거는 뭐 게임이죠. 예. 뭐 그리고 도박이죠. 돈을 걸고 하니까. 근데 이 게임 혹은 도박이 스포츠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 뭡니까 당구도 그냥 치면 재미없고 이렇게 예. 뭐 여러분 뭐 당구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이럴 때는 뭐 죽방 이런 걸 치잖아요. 이 죽방이란 말이 이게 무슨 뭐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그런 거 치고 뭐 아니면 뭐 그 쿠션볼로 해가지고 뭐 치기도 하고 저 직장 다닐 때도 이제 보면 그 쿠션으로 내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제 딴 사람들이랑. 근데 이 포커는 굉장히 재밌어요. 구경하는 것도. 예. 그래서 포커를 그 소재로 다룬 영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포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설문을 드리면서 좀 사실 전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학생들이 선호할까. 그러다가 글쎄 이게 뭐 조삼모사 옛날에 그 얘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도토리를 그 원숭이한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다가 아니 그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자 그럼 이제부터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갑자기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시험을 나중에 이제 몰아서 보면은 글쎄 당장은 뭐 할 일이 줄어서 좀 좋긴 한데 예. 나중에 그 부담이 오는 거 마찬가지니까 뭐 모르죠. 어떻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 막판에 그 시험을 보는 걸로 고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학생들이 포카로 치면은 막 히든 카드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 포카 여러분 그 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포카는 7장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한 장은 이제 안 보여요. 예. 상대방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왜 하필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 하여튼 포카는 재밌습니다. 예. 직접 하는 것도 재밌지만 구경도 재밌어요. 게다가 이게 뭐 돈이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걸린 시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ESPN의 월드 시리즈 포카를 화요일 날 했어요. 제가 미국 살 때 보면은 화요일 저녁에 황금 시간대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계할 게 없거든요. 여름에 ESPN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시청률이 잘 나와요. 이게 한 8%, 9% 나옵니다. 시청률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8%, 9%가 시청률이. 왜냐하면은 보통 그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그 플레이오프 있잖아요. 준 플레이오프 요때. 예. 그때 시청률이 한 6 정도밖에 안 나와요. 6, 7 이 정도밖에.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 시리즈 포카가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ESPN한테. 야 이런 것도 이거 꽤 되네. 시청률이 나오네. 괜찮은데 이거 계속 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ESPN이 여름마다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미국에 안 사니까. 근데 어, 스스로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벤트를 개최해가지고 그걸 중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거죠. 이거 이제 인하우스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 됐죠? 예. 이벤트 개발해서 관리하고 제작하고 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이거야말로 진짜 그 껌 먹고 알 먹고 예. 그 ESPN이 돈 버는 방식이죠 이게. 왜냐면 이건 중계권료도 없잖아요. 자기네가 만든 이벤트니까. 그 무슨 뭐 저기 MLB 이런 데는 중계권료를 다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판권을. 근데 예.
이거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제작비 적게 들고 그쵸?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벤트를 개최하고 할 때 그 TV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만들면 더 좋다는 얘기죠. 예.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폰서십 영업.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이 스폰서 시장이 그 미국에서만 한 20빌리언 된답니다. 20빌리언 연간. 예. 이게 이제 2012년쯤의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더 커졌겠죠. 물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2012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만 이 스폰서십 시장의 규모가 한 20빌리언 된다고 그래요. 20빌리언이면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2빌리언이 20억이니까 200억이겠네요. 맞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200억 달러 규모니까 거기에 곱하기 1200을 하면 한국 돈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뭐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건 이제 물론 스포츠 스폰서십 말고 전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규모가 워낙 커요, 덩어리가.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경기장 명칭 사용권도 일종의 스폰서십인데, 그런 거 하나 계약 성사시키면 진짜 그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그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예. 그 기업체와 뭐 구단을 연결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거간꾼이죠. 중매장이 같은 거. 예.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그 팀은 당연히 스폰서가 생기니까 좋은 거고, 뭐 스폰서는 투자할 그 장소가 생기니까 좋은 건데,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무슨 이익이 있냐?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약간 중개 수수료 같은 그 약간 커미션을 받아요, 중간에서. 근데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커미션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 커미션 한 건으로 그냥 몇 년 먹고 살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십 영업은 뭐 굉장히 큰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에이전시들이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 서비스.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그 이벤트를 어, 뭐 개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VIP, 예, 또 그 손님들, 참가자들,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잘 모셔서 이제 그 잘 쉬고 뭐 지낼 수 있게 하는 이런 온갖 서비스를 다 합쳐서 이제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이 호스피탈리티만 따로 그 하나의 산업 분야로 예,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 뭐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있고 예. 제가 이제 다녔던 학과의 공식 명칭이 SMRMPE였거든요. 예. 스포츠 매니지먼트, 레크리에이션 매니지먼트, and physical education. 그래서 SMRMPE였어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이제 다 하나의 과에 들어있는데, 물론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운영했지만,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도 레크리에이션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리저 매니지먼트, 여가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풀뿌리 프로그램. 이건 이제 풀뿌리라는 말이 뭐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예, 생소할 텐데, 그래스 루츠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스가 이제 풀이잖아요. GRASS. 예, 그래스 루츠. 그 뿌리. 할 때 루트에 S 붙여가지고 그래스 루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제일 바닥에 있는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풀뿌리가. 예,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실생활하고 밀접하고 진짜 그 바닥에서 그 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에서 얘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래스루트스 데모크래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민운동하고 뭐 또 지자체장 뭐 지역구 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의원, 시의원 이런 거 뽑는 것들 그런 거 이제 그래스루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에서 그래스루츠는 진짜 그 말하자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바닥으로 가서 제일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축구회, 예, 혹은 그 어린이 축구 교실, 그렇죠? 뭐 어린이 야구 교실 이런 것들, 그 캠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일했던 학교, 다녔거나 일했던 학교들 보면은 이제 운동부가 굉장히 큰 학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도 아까 말했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좀 쉬어요, 대부분 다. 예. 이렇게 시즌이 없어서, 예. 경기도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대학 스포츠가 없습니다, 거의.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예. 그냥 한국에 오든가 차라리, 예. 아니면 놀러 가든가 그래야 돼요. 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하여튼간 근데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하냐면 주로 이제 선수나 코치들이 그 캠프를 개최해요. 뭐 수영 팀은 수영 캠프, 또 뭐 테니스 팀은 테니스 캠프. 뭐 더우니까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농구나 배구 팀은 이제 실내에서 그 한 3일 코스로 해가지고 애들 불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불러서 이제 뭐 그냥 노는 거죠, 간단히 그냥 선수들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놀고 막 레크리에이션 즐기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가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한 선수반이 있어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이제 대학교 팀 코치나 선수들하고 이제 직접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죠. 예.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뭐 돈을 약간 받아요. 한 3일에 뭐 한 60불 이렇게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로 팀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있거든요. 어, 그 프로 선수들만 해도 굉장히 유명 인사지 않습니까? 그때 걔네들을 그런 선수들을 일반인들이 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플레이 60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진에 보면 보이시죠? 플레이 60. 이게 이제 NFL 그 미국 프로 축구, 미식 축구 그 리그에서 개최한 캠페인인데 이게 뭐냐면 글자 그대로 60분 동안 놀자는 거예요. 플레이 60.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미국 사회에 그 사회 문제거든요, 요즘에. 그 애들이 운동을 안 합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이랑. 한국도 요즘에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질 않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풀어놓고 바로 나가서 그냥 공 차고 야구하고 놀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해질 때까지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축구 클럽 이런 데를 다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집에서 게임하죠. 예.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보통 애들이 중고등학생인 애들이 많으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는 예,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안 합니다.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비만이 많죠. 미국 애들이 또 음식이 또 기름지고 이러니까 그 소화 비만이 많아요. 뭐 성인병 걸려서 애들 막 당뇨 있고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 문제이자 국방의 문제예요.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오버하는 것 같죠, 제가 지금. 예. 왜냐하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버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사회 문제냐면은 이 어린애들이 과체중, 뭐 성인병 이런 걸 안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료비가 늘어나요, 국가적으로. 예. 엄청난 비용이죠. 예. 그리고 그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죠. 맨날 아프니까. 그러면 이게 그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농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국방, 안보의 문제. 아니, 건강하고 튼튼해야 군대 가서 나라 지킬 거 아니에요. 예. 요즘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진짜 그 소아 비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그 군대 데리고 갈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물론 뭐 미국은 그 의무 복무니까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 이게 예전처럼 그 몸이 이렇게 날렵하고
그 핏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점점. 예. 그래서 특히 미국 경찰들 보면은 가끔 물론 뭐 군인 아니지만 경찰들 보면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어떻게 저거 범인 잡으러 가나 싶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그, 좀 웃길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게 미국 사회의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 60라는 게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예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을 운동을 하게 하자.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해? 그냥 운동을 해라 이러면 하겠어요, 걔네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학교 그 체육 시간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PE 시간, 피지컬 에듀케이션 시간을 이제 지원을 해요. NFL에서. 뭐 뭐 돈도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뭐 지원을 합니다. 이게 미국도 뭐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체육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애들이 체육 시간을 싫어해요. 예. 물론 어렸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냥 노니까 좋아하지만 뭐 점점 그 체육이라는 과목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일례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SMRMP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그래서 제가 다녔던 프로그램에 그 피지컬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과에. 그래서 그 과의 목적은 그 체육 선생님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점점 없어져요.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체육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비전 있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과가 인기가 없고 그 전공하고 싶은 학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 과에서 PE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그 과를. 네. 그래서 SMRM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SMRMPE가. 그러니까 그게 이 미국 사회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 한국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그 PE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또, 또 어떻게 애들을 놀게 할까? 음, 캠페인도 합니다.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제 TV를 통해서. 예. 플레이 60라는 그 캠페인을 통해서 하루에 60분 정도 놀아야, 뛰어놀아야 그 체력도 튼튼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계속. 예. 뭐 그렇게 홍보한다고 또 말을 안 들을까봐 이 이벤트에 이제 NFL 선수들을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 난리 나죠. NFL 선수들 뭐 다 영웅인데 미국 애들한테는 스타고 셀럽인데 그럼 와가지고 막 직접 같이 노니까 막 1시간 동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NFL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근데 NFL이 뭐 그냥 뭐 너무 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튼튼해서 뭐 이렇게 군대에 끌고 갈 만한 애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NFL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튼튼하고 운동을 잘해야 그 중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올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점점 애들이 기름진 것만 먹고 운동 안 하고 건강 상태 안 좋고 이러면은 이 나중에는 뽑아올 선수가 없어져요. 제가 미국에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NFL 선수들이 거의 99% 미국 국적 선수들이지만 니네 봐라 이제 나중에 니네요.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NFL도 분명히 야구처럼 외국에서 선수 다 사올 거다 이제. 왜냐하면 니네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체육 싫어하고 그런데 건강 점점 안 좋아지고 나중에 그러면 없어 뽑을 애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에서 선수 수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NFL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로 닥친 어떤 공포예요. 예. 그 실제로 또 이제 그 뇌진탕 때문에 부모들이 풋볼을 안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짜 선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풀뿌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이벤트 입장에서 이게 그냥 지역사회 봉사하고 좋은 일 한다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 위해서도 좋은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개최하고 기획하고 결산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 에이전시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예. 이건 누군가한테 기획해서 이제 한번 짜봐 이렇게 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구단들도 보면은 그 풀뿌리 프로그램에 굉장히 그 집중하고 있어요. 그 K리그 프로축구에서 그 지금 팀으로 등록하려면은 그 반드시 유스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세, 15세, 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나이로 그 유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은 프로를 뽑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갖춰져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풀뿌리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뭐 거의 영화 얘기 반, 또 그 스케줄 약간, 그리고 에이전시 기능들 중에 이제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한 또 반,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마케팅, 그리고 뭐 쭉 나갈게요. 이벤트 매니지먼트, 진로 탐색 등등등으로 예, 나갈 거고요. 그 자세한 스케줄은 다 그 제가 보내드리는 새로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읽기 자료 세 번째 잘 읽고 해주시기 바라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